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마련한 주요 단체장 특별 대담. 오늘은 변광용 거제시장입니다. 초선으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은 작년 취임 당시 산업과 문화, 예술과 역사, 그리고 삶이 조화롭게 숨쉬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거제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정 패널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귀남 변호사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님, 초선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제가 민주당 후보로서는 거제 역사상 처음으로 25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어려운 시기에 참 욕본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온 게 아마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큰 화두로 삼았던 게 이전의 거제시와는 달라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가 조선업의 침체로 상당히 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역 경제를 단시일 내에 빨리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두 가지 화두로 취임을 함과 동시에 정신없이 뛰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 무엇이고요? 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처음 취임을 하고 나면서 가장 크게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 거제시 살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던 지방세 수입이 2014년에 대비해서 한 600억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우리 시 재원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재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첫 맞닥뜨린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으로 국회로 청와대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찾아가서 우리 거제시가 어렵다, 위기다, 좀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업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주 배경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교부세를 한 907억 정도를 전년 대비해서 증액시키는 그런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 907억의 어떤 이 교부세 증액이라는 것들은 우리 당초 예산 대비 규모로 하면은 한 13%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살림에 좀 숨통이 좀 트였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민수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약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좀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짧은 1년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참 하기가 참 시간적으로 한계가 많더라. 제가 행정에서 직접 맡아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참 많더라.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뭐 정책 아젠다가 있더라도 그걸 행정 단위에서 하나는 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들이 너무 많으면서 그런 성과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게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고 다음에 나름 열심히 발로 뛴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찾아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패널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직 평가를 하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두 분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지난 1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변광용 시장님의 그 당선이 그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먼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거제가 거제군에서 이제 거제시로 된 뒤로 95년 이후로 9명의 시장이 지나가는데 민주당 시장은 변광용 시장님이 처음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역의 거제의 특성이 결국 PK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색채 그리고 근로자, 노동자로 대변되는 진보 세력의 그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제 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킨 그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시장이나 국회의원 같이 이런 분들을 보면 중앙에서 경력을 화려하게 갖춘 분들을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모시는데 변광용 시장 같은 분은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도전해왔던 분인데 그런 분이 시장이 돼서 일을 해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답게 굉장히 소통을 강조하면서 발로 뛰셨거든요. 성과도 저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보면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을 8천억으로 이제 늘렸습니다. 그전엔 7천억대 있다가 중앙부처에 청와대를 두 번 방문하고 장관을 3명 만나면서 보통 교부세 907억을 들고 와가지고 예산을 8천억을 늘려서 통영을 놓고 보면 인구가 13만인데 예산이 5천억이 넘는데 그 2배인 거제가 7천억밖에 안 되는 그 예산의 한계를 8천억까지 늘려서 뭔가 숨통을 트게 했다.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은 결국은 거시 경제의 변화로 조선업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불황이어가지고 도시 자체가 활력을 조금 잃어버린 듯해서 아쉽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대우조선이 이제 매각 어떤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체가 술렁이게 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과제를 안겼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에 거제시장으로서 우리 경남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거제시도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떤 비판하기도 쉽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만 막상 행정을 맡아 보면은 그 행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느낀 지난 1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맡으셔서 우리 거제도와 그리고 이 경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보면서 저는 특별히 지난번에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여기서 최근에 이제 1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평화고군인데 이게 사실은 거제도 그리고 마산 여기가 6.25 때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기습 남침으로 거의 다 사실 적치하러 들어갈 뻔했는데 그 지킨 곳이고 여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이 이 거제도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이 평화의 공원으로 기억하자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그 전쟁의 기억도 우리 분명히 되살려야 되고 그런 교훈도 살려야겠죠. 여기서 덧붙여서 16개국 참전용사 참전국을 또 거론한 것도 상당히 저는 이 관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16개국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 후손들, 그 국민들이 거제도를 방문하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노력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립 난대 수목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실은 저는 거제도, 통영, 고성, 마산, 진해, 창원 여기가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동부가 이 지중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국립 난대 수목원을 유치함으로써 정말 한반도 선벨트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큰 기획을 추진하신 것도 비단 거제뿐 아니라 거제를 둘러싼 이 동남권 지역, 경남 지역 전체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주요 현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심에 거제의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자, 시장님, 구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나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거제시의 어떤 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기행적입니다. 조선 산업의 우리 지역 경제의 거의 80% 가까이가 의존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 보니까 이 조선 산업이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은 지역 전체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2015
15년, 16년부터 지금 그런 아주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저희 거제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시민들의 가장 컸던 기대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를 좀 빨리 회복시켜 달라 이런 부분들이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은 이 조선업의 활성화, 조선업의 회복 이런 것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선업 회복, 조선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을 상당히 꾸준히 해왔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이라든지 조선업적 특별 지원업종 이렇게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작년 말로 또는 올 6월로 다 끝나게 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아직까지 지역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간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우리 거제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공감을 이제 이루어내면서 일단 그 기간 연장이 되면서 어쨌든 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벌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협력업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대표자들과의 이제 애로사항을 듣는 이런 간담회,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취임하면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전담으로 다루는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과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좀 취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거제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100억, 1년에 100억, 200억 이렇게 발행하던 규모를 저희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 해서 한 600억 원 정도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이제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아마 지역 상권의 회복에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위해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런 부분들도 500억 규모, 그다음에 100억 규모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이렇게 해온 그런 1년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경제가 좀 회복이 됐다 이런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 상황 두 분 패널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거제를 보면서 한 도시가 한 곳에 올인했을 때의 외부 여건의 변화에서 얼마나 타격을 입을 수 있는가를 제가 절감을 했다. 최근에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거제 전체가 사실은 좀 침울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았거든요. 실제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조선업 인구 종사자가 9만 명입니다. 거제 인구가 25만 명으로 봤을 때 단순 종사자만으로도 36%고 만약에 그들이 가장이라고 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조선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조선소 옷만 입고 가도 외상으로도 음식과 술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뒤에는 5만 명으로 줄고 그 인원만큼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외지로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거든요. 다행히 최근에는 또 우리 조선업 수주가 좀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가 LNG선을 위주로 해서 큰 수주를 하고 특히 이제 16척 중에 LNG 16척 중에 삼성중공업이 8척을 수주하면서 다시 지역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듯하게 보입니다. 부동산도 한 분기에 300건 정도 밖에 거래가 안 되던 것이 지금 한 600건 정도로 조금 살아난 듯합니다. 근데 이런 때에
다시 또 조선업이 또 더 어려워질 때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때에 이제 제2의 또 제3의 대안을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최근에 거제 시장님이 이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선언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않고 도시가 살 수 있는 제2, 제3의 플랜을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거제는 그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저도 하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제는 그래도 그제는 가보면은 저는 요즘 사실 전국의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은 마산 거쳐서 그제 다녀오자. 이제 일본 요즘까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 여행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지금 저 그제가 1,000만 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사실 충분히 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관광이라는 게 부가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고용도 아주 많이 고용도 굉장히 그 흡수력 높고 해서 그래서 이게 계란을 한 바구니 놓지 않듯이 정말 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사시사철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그냥 부산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로로 보거나 철로로 보거나 마산을 거쳐서 이 경남 창원이나 이쪽 거쳐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쪽을 거쳐서 그 지역 경제에 또 여기에 같이 동반낙수 효과도 누리는 그런 어떤 상생형 이제 관광 체류형 이 관광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 인프라 최근에 보니까 모노레일 이제 관광 모노레일을 놓아서 새로운 어떤 관광 어떤 매력으로도 이제 만들고 가셨던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관광 자원.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거제도라든가 거제도 인근의 통영, 고성, 이 창원, 진해까지 마산, 진동까지 이어지는 이 해변을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매력은 사실 저는 유럽의 지중해나 그리스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광들 많이 끌어들여서 그 산업의 경쟁력, 어차피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도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 거제도 그리고 거제도 인근의 자치단체들에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선산업도 미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제의 대표 산업인 만큼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설계, 미래의 조선산업. 지금 우리 조선사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앞선 선진 조선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 기술을 세계에 선보여서 조선산업도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두 방향의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앞에서 좀 나왔는데요. 자, 시장님, 이 조선업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두 분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선산업은 거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그리고 거제의 조선산업은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지켜내야 될 그런 산업이다라는 말씀도 우선 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조선 숭늉공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실제 요즘 조선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신입 사원들 잘 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통해서 숭늉공들이 나가거나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떠나간 그 자리를 젊은 친구들이 메꾸지를 못하면서 이 중간층이 비고 그리고 새로운 숭늉공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인력 운용에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들이 지금 조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이 조선 숭늉공을 키워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각 학교, 저희들이 거제에 있는 시력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거제대학, 그리고 양대조선소와 협약을 맺어서 좋다. 우리 그럼 지방정부에서 훈련 수당을 지원하겠다. 훈련소에서 훈련생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협력사든 아니면은 정규직이라든 훈련시켜서 채용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훈련수당 20만 원 가지고는 이 훈련생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훈련수당으로는 숭늉공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뿌리내지 못한다. 헬문수당을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조선 현장으로 들어와서 조선 기술을 익히고 그 사람들이 조선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실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행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로 보태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조선소 훈련소에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한테 매달 훈련수당으로서 100만 원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조선 현장으로 우리가 투입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올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나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청년 고용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의 효용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실질적인 허용성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우리 거제행 일자리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거제행 일자리 모델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느 재정 지원 정책보다 실효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조선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좀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이미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시행해 갈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협력사들 문제입니다. 협력사 업체 대표들 그리고 그 협력사 종사자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 실제 듣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애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난 1년 동안 쭉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나중에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주 매각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또 시의 입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좀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지만은 역시 거기에서도 조선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꾸준히 이렇게 지원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처럼 거제시의 조선산업은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조선업을 해생시키고 강화시키는 모든 다양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대우조선 매각 문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얼마 전에 시장님은 반대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자, 일방적인 매각 절차 중단 그리고 재검토를 촉구하셨는데 어떤 우려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실제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대우조선 매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불안과 우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모든 것들이 울산으로 다 쏠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기존의 협력사 생태계가 분명히 파괴될 거다. 그러면은 거제의 지역 경제는 더욱더 침체될 거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뭐 조선 현장 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불안 우려를 제기를 많이 하면서 매각 반대 운동들을 계속 좀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 산업의 어떤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뭐 이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게 나아가야 그게 맞는 해법이다. 근데 혹시라도 지역 경제가 희생돼도 어쩔 수 없다. 큰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다소 희생되더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만약에 혹시 이런 어떤 그 생각에서 시작된 부분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저는 좀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매각 발표가 되었을 때에 산업은행 총재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 구조조정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우조선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대우조선 해양의 독립
경영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협력사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이 울산으로 쏠릴 것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 방지책이 제시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한테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달라고 이제 얘기도 했었고, 근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대응이 없는,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각 절차는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바람과 우려, 불안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 절차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국가 차원의 조선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지역 경제의 존속, 회생도 중요한 만큼 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크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 현재로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단위들과의 좀 이렇게 대화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좀 진행돼가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입장들을 냈었습니다. 네. 예, 시장님,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통령 전용 휴양지로 지정돼서 일반인은 갈 수 없었던 저도 휴양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법무행정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오실 때 제가 잠시 배석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섬이 좋더라고요. 이런 데선 참 시민들도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시민들께 돌려주는 개방한다고 하는데 9월부터 일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도를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 참 자기가 당신께서 휴가를 이 저도에서 보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이 좋은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도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방을 하고 돌려드리면은 이 남해안의 어떤 아주 훌륭한 관광지로 잘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말씀에 맞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우선 좀 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이제 개방 일시는 9월 16일부터 임시 개방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임시 개방이다 보니까 이 숫자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 정도밖에 개방을 이제 입도를 이제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루 두 차례 600명.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해군 측에서 다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입도할 수 있는 명단을 확정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거쳐서 9월 16일부터 일단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저도를 들어가서 이렇게 저도를 둘러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저희 시로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의들을 많이 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불러주시면 예, 꼭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도가 이제 하루에 6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임시 개방 기간 때는. 이 기대가 큰데, 저는 이 저도 개방 이후에 남해안 관광이 확 활성화되어서 그 저도와 그 인근 우리 동남권에 통영뿐 아니라, 통영은 뭐 원래 또 많기도 했지만 창원, 마산, 진해, 고성 뭐 여기까지도 골고루 그 혜택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5호선 국도가 마산에서 거제로 또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해상 도로로 다리로 연결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진행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남부 내륙 철도가 만일 거제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참 남해안 관광은 새로운 어떤 지평을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저도의 개방 효과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저도를 좀 더 확대해서 저도의 그 혜택을 좀 더 늘리는 계획 어떻게 좀 확대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이 제도 개방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행안부 그다음에 청와대 쪽 갖고 이제 쭉 협의를 이제 해오면서 난 결론이 이제 이겁니다. 저희들 이제 의견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임시 개방이라도 좀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보고 적립시키면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도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일단 그 숫자를 그렇게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이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게 완전 개방으로까지 나아간 이유라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겠는데 임시 개방 동안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5호선 부분, 그다음에 남부 내륙철도 부분,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동남권 신공항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일정 시간 후에 좀 갖춰지고 구축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번 이 저도 이런 부분들도 그와 함께 신현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이렇게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거제시의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패널께서 끝으로 거제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거제시에 이렇게 한번 당부해보고 싶습니다. 조선업 등락에 따라서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데 일반적인 관광보다는 특색 있는 관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도는 제주도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제2의 섬입니다. 해안선이 320km가 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거제 13코스 길을 만들었는데 제주도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거제는 보면 산, 바다, 휴양림, 그리고 바람의 언덕, 외도, 해금강,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또 포로 수용소도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별장, 이런 대통령이라는 어떤 인문 사회적 요소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주도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중심지라는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천혜의 관광 자원과 산업 관광을 연계시켜서 좀 특색 있는 관광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런 관광을 저는 우리 또 어떤 굳이 조언하자면 내부자들에게 먼저 관광을 시켜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거제 시민이 우리 거제의 구석구석을 먼저 한번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당장 공무원들부터 이 13코스도 좋고 산업관광 또는 천혜 자연관광도 좋은데 이걸 다 돌면 어떤 승진 가산점이 주어지는 우리가 먼저 즐거워야 외부 사람들도 올 수 있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시고 1000만 관광 시대 거제시를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거제가 처한 위기 상황, 거제의 경제 위기, 거제의 산업 위기, 또 거제의 관광 자원 이건 사실 거제만의 자산이기도 하겠지만 또 거제뿐 아니라 경남 전체, 거제와 인근한 지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자산이자 또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도가 아주 관광지로 훌륭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주로 부산을 거쳐갑니다. 이건 사실 경남의 다른 지역에는 큰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남과 연계된 사실은 제가 아까 요즘 제가 이버릇처럼 마산 거쳐 거제 다녀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4시간 그 거리도 보면은 마산을 통해서 오면은 제일 고속도로도 가깝고 또 철도에도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게 골고루 이 지역 경제에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거제도와 거제도를 둘러싼 거제도, 통영 또 고성, 다음에 진동, 구산면, 마산, 진해 이어지는 이 해안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건 제가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우리가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대수목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한반도의 선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사시사철 사람들을 유인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모악산에서 내려다 보면요, 이 마산만을 통해서 나가는 이 해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 자원을 거제와
거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또 5호선 국도와 연결되고 또 이렇게 되면 더욱 가까워지겠습니다만 그전에라도 이런 해상 관광이라든가 해상 크루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와 골고루 누리고 당장 창원, 마산 이쪽 인근에만 150만, 100만 회 이상의 관광 인구가 있다는 점. 그래서 함께 가는 거제와 함께 가는 경남 동남권의 경제 발전 이걸 늘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실 예정인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두 분 패널 분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거제시에 너무나 많이 아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주신 말씀은 제가 돌아가서 잘 참고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먹여 살리셔야 되고 지방정부의 수장은 그 지방정부 시민들을 먹여 살리셔야 된다. 그런 자세로 지난 1년의 시정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그런 책임감의 자세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적어도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거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제는 결국은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이 두 산업의 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관광산업의 축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의 한 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올려서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이 이 거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해가는 그런 든든한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돼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 인프라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항상 소통하며 소외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찾아가고 더 만나고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그런 현장 행정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시장이 바뀌니까 많은 것이 달라지구나 변화되구나 거제가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시민 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포커스인에선 민선 7기 1년을 맞아 주요 단체장들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한 게 바로 공약 이행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함께 참여하는 것도 지역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